헤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폼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받은 각 게임 탑 20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팀에서 정식 출시한 날짜와 스팀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했으며 최소 10만에서 100만 개의 평가를 받은 게임들 중 95% 이상 긍정적으로 추천한 게임들로만 모아봤습니다. 분명히 이 게임은 압승을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없지? 라고 생각되는 게임들은 따로 모아볼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단짠단짠 아주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 뿅. 20위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 22만 개의 평가 중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소울류 게임 중 하나로 닌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이죠. 자신의 왼팔을 자른 사무라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센고쿠 시대를 잔혹하면서도 아름답게 구현해냈으며 갈고리를 사용한 스피드한 이동, 뒤잡이 가능한 암살 루트, 화려한 건극 액션까지 소울 게임에다가 닌자와 사무라이의 특성을 너무 잘 녹여냈죠. 사르르. 패링을 통해 체감 게이지를 깎아서 인살로 마무리하는 전투 시스템 때문에 피지컬로 깨야 되는 만큼 많이 빡치기도 하지만 이런 게임이 또 처치했을 때의 성취감이 뭔지 알죠? 높은 난이도, 압도적인 보스전,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까지 좋아하신다면 세키로 아무따 추천! 19위는 Don't Starve Together. 34만 4천 개의 평가 중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음울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한국에선 굶지마로 더 유명하죠. 고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 하나를 골라서 시작하게 되고요. 자원을 채집하고 기지를 건설하며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 괴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는 괴물보다 추위랑 더위에서 살아남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다람쥐 살려! 게임 유튜버가 되기 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해서 밤새 플레이했었던 게임인데요. 혼자 해도 재밌지만 협동 플레이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전략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고요. 수백 개의 모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월드와 게임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굶지마 얘기하니까 하고 싶어지네. 18위 더 포레스트. 52만 2천 개의 평가 중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던 도중 비행기 사고로 인해 외딴 섬에 떨어져 식인종이 들끓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호러 게임입니다. 사고 잔해 속에서 발견한 물품들과 자연에서 채집한 것들로 물건을 제작하고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내가 잠든 사이에 식인종이 날 먹어버리지 않도록 방어 기지도 만들고요. 그 와중에 없어진 내 아들의 흔적까지 쫓아야 되죠. 바빠. 얘네가 밤에만 나올 줄 알았더니 아침 대바람부터 들이닥칠 때도 있고요. 때로 덤벼들기도 하며 대체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지? 싶을 만큼 못생기고 거대한 식인종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요 게임 부들부들 떨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후속작인 선즈 오브 포레스트도 엄청 더 쫄깃해졌다고 하던데 한번 도전? 17위 God of War. 10만 7천 개의 평가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 고티, 메타크리틱 선정 최고의 비디오 게임 등 수상 이력부터 God! 시리즈의 상징적인 주인공 크레토스가 그의 아들인 아트레우스와 함께 등장하는 타이틀로 이번엔 그리스 신화가 아닌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하며 여러 신들과 괴물에 맞서는 험난하면서도 살벌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퍼즐이 생각보다 많아서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지만 크레토스의 액션에서 주는 묵직하고 시원한 타격감만큼은 호불호 없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디테일한 연출과 롱테이크 카메라 기법을 통해 부자 간의 감정선과 세계관 스토리를 섬세하게 표현해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게임입니다. 보이. 16위 산소 미포함. 11만 7천 개의 평가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돈스타브 투게더를 개발한 클레이 엔터테인먼트의 차기작으로 국내에선 숨쉬지마 라고도 불리는데요. 미지의 소행성에서 땅을 파고 지하기지를 만들어 살아가며 물, 온도, 음식, 산소, 질병 등을 관리해주며 기지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행성에 정착을 하거나 로켓을 발사해 탈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태 관련 몇 가지만 관리해줬던 굶지마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기지 내부의 산소량부터 대기의 오염 수준과 수질의 온도, 중력과 압력, 열 전도율 등등등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더 어렵고 더 정신없습니다. 돈스타브를 재밌게 플레이하셨다면 이 게임도 취향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15위 Baldur's Gate 3 64만 4천 개의 리뷰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게임은 2023년을 휩쓸다 못해 싹쓸이해버린 게임이죠. 후보작들이 쟁쟁하다 못해 피 튀기는 라인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상은 다 가져가 버렸죠. D&D 종족 중 하나를 고르거나 완전히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현재 방식의 전투와 함께 방대한 모험, 연애까지 즐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 마음대로 입맛대로 가능하다는 점! 시리즈 특유의 자유도와 상호작용이 어마어마해서 매번 전혀 다른 플레이로 풀어갈 수가 있어서 다회차 플레이의 재미도 꽉 잡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끊임없이 수용하고 유저 모드를 공식 지원하는 등 팬들이 좋아할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다양한 선택지와 자유도, 매력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14위 Left 4 Dead 2 71만 6천 개의 평가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2008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Left 4 Dead의 후속작으로 협동 호러 FPS 게임입니다. 발매 당시 출시 기념으로 무료 배포를 했다가 스팀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짱짱이었다는 거죠. 파괴적인 무기로 무장한 4명의 생존자 중 1명이 되어 나조 타고 달려드는 좀비들을 뚫고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의 도시부터 사바나와 늪지대, 묘지를 탐험하게 되고요. 5개의 커다란 캠페인과 여러 개의 새로운 모드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런 쫄깃한 건 또 친구들이랑 해줘야 니 탓 내 탓 하면서 재밌는데 가격도 착해가지고 친구 꼬시기 너무 좋겠다. 같이 하실? 쫄? 13위 위쳐3 와일드 헌트 76만 개의 평가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쳐3는 동명의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무려 100만 장 판매에 성공! 2022년에는 차세대 무료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어 더빙까지 추가되며 오랜만에 위쳐3를 다시 꺼내든 플레이어들도 많았죠. 광활한 오픈월드를 모험하며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세력에서의 평판, 예상 밖의 동맹, 무엇보다 옆자리에 놓을 여친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서브 퀘스트를 찾아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되는 건 기본이고 복잡한 위쳐 세계관까지 다 알고 싶어지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게임이라 판타지 오픈월드 RPG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추천! 12위 검은 신화 50 82만 2천 개의 평가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역시 대륙의 힘은 어마어마했다. 서유기와 중국 신화를 기반으로 한 3인칭 액션 RPG인데요. 소울게임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도 봉수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액션과 다양한 스킬을 구사하며 좀 더 스피드한 전투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개성 넘치는 외모와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스들과 싸우게 되며 여기에 디테일하게 구현된 고전 중국 배경, 매번 다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스토리 컷신까지 더해져 50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피지컬로 싸우는 거면 너무 어려웠을 텐데 봉술의 형태와 스킬을 요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자기한테 맞는 조합만 찾아내면 깰 수가 있어가지고 요런 게임류 안 해본 사람들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50은 DLC 안 나오나? 나와주면 좋겠네. 11위 테라리아 무려 109만 개의 평가 중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테라리아는 샌드박스 형식의 게임으로 거대한 오픈월드의 지상과 지하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원을 채집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몬스터랑 싸우기도 하면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월드의 수평 크기는 생각보다 넓지 않은 대신 지하로는 1000블록 이상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안엔 보물과 재료, 유적과 함정 등 다양한 요소가 가득해서 후반부에는 햇빛을 거의 안 보고 두더지 마냥 하루 종일 땅속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최종 보스까지 클리어하는데 평균적으로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걸리고 2회차부터는 최종 보스고 뭐고 탐험하면서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죠. 보스와 몬스터도 엄청 많고 수많은 재료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아이템도 너무너무 많고 하면 팔수록 재미가 넘쳐나는 요 게임 멀티도 가능해서 게임 취향 맞는 친구랑 같이 하면 진짜 시간 순삭일 것 같습니다. 10위 레지던트 이블 2 1998년에 출시한 바이오하자드 2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잠식된 라쿤시티를 배경으로 하며 신입경찰관 레온과 대학생 클레어가 되어 고립된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괴물들과 싸우며 생존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건물을 돌아다니며 단서와 아이템을 모아 퍼즐을 풀면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두 주인공의 시점으로 플레이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탄약이 엄청 부족한 편이라 총알 아끼려고 조준할 때 초초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조명은 어둡고 시야는 좁은 데다가 소리는 또 배그 사플급으로 잘 들려가지고 잔뜩 움츠린 상태로 플레이했다가 승모근 뭉쳤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픈 것 같아.
9위 Dead Cell 14만 개의 평가 중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와 메트로베니아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랜덤으로 생성되는 거대한 맵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무기와 능력을 조합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액션이 진짜 엄청 스피디하고 스타일리시해서 몰입감이 엄청나고요. 특히 보스들 패턴이 진짜 악랄합니다. 망할 보스놈들. 맵 곳곳에 숨겨진 요소와 비밀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고요. 높은 난이도 때문에 초반엔 자꾸 죽게 되지만 영구적인 강화를 통해 성장하여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드셀의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좋아하는데요. 덕분에 이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DLC도 많이 나와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으니까 참고. 8위 Slay the Spire 15만 개의 평가 중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메가크리트가 제작한 로그라이트식 덱빌딩 게임인데요. 한국에서는 줄여서 슬러스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카드게임 형식의 전투를 통해 무찌르며 한층 한층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보스까지 무찌르면 한 액트 끝! 총 3액트로 구성되어 있고 클리어해야 되는 스테이지는 총 51층! 와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려 350개 이상! 미쳤어! 카드게임 안 해본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할 만큼 심플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빨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임이라 오늘의 운세 대신 요걸로 전쳐봐도 되겠네요. 7위 림월드 17만 3천 개의 평가 중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니 그래픽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래픽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게임성에 올인한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잘 만든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림이라고 불리는 생존자들을 조작해 재배와 사냥, 자원 채굴을 하면서 식민지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존자 무리를 만나게 되거나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는 등 여러 이벤트가 랜덤으로 발생합니다. 식민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데 그 와중에 생존자들의 허기와 수면 같은 상태부터 기분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다. 성격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녀석도 있지만 사고만 치고 다니는 녀석도 있는데 이거 생존자가 한둘도 아니고 이거 독박류가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협들 속에서 잘 살아남아 봅시다. 6위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66만 4천 개의 평가 중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되어 대형 트럭을 몰아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게임인데요. 시간 내 도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럭이 상당히 큰데다가 화물칸의 컨트롤도 쉽지가 않은데요. 거기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교통사고라도 냈다가는 수리비가 왕창 깨지기도 하고요. 제 시간에 도착은 하긴 했지만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운송비가 깎여서 오히려 적자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트럭 운전하는 게 뭔 재미냐 싶지만 많은 양의 리뷰수가 증명하듯 운전하면 보게 되는 풍경도 예쁘고요. 복잡한 게임에서 벗어나 별 생각 없이 할 수가 있어서 빡센 게임하다가 지쳐버린 많은 유저들을 힐링시켜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DLC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이 게임을 향한 개발자의 사랑이 트럭만큼 커다란가 봐요. 현재 75% 할인 중이라 6,000원대에 구매 가능한데요.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데모 버전이 있으니까 한번 무료로 시승해보세요. 5위 하데스 25만 4천 개의 평가 중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그라이크 게임 중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고민 없이 하데스를 고를 겁니다. 이 게임은 저의 로그라이크 입문작으로 하데스 때문에 로그라이크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기 때문인데요. 하데스의 아들인 자그레우스가 지상에 있는 엄마를 보러 가기 위해 아빠인 하데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아빠랑 싸워서 이기라고 주변 친척들이 너도 나도 도와주며 다양한 스킬을 줍니다. 하여튼 이 집안도 복잡해. 랜덤으로 생성되는 스테이지에서 여러 몹들과 전투를 하게 되며 영구 강화 시스템과 액세서리 착용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엔딩을 한번 봤더라도 무기를 바꿔서 다시 도전, 제약을 걸어놓고 다시 도전, 매번 다른 빌드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발생되는 NPC와의 대화와 나레이션을 통해 진행되는 스토리 전개 방식도 무척이나 매력적이고요. 하데스 1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현재 하데스 2도 얼리 액세스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쭉 이어서 달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나저나 하데스 안 한 애 있나요? 제가 살게요. 4위 뱀파이어 서바이버 23만 4천 개의 평가 중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22년에 유행게임 하면 빠질 수 없던 게 바로 요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버죠. 이 게임이 나온 뒤로 일명 뱀서류 게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수천 마리의 야행성 생물들을 쓰러뜨리고 새벽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동 공격 시스템이라 따로 공격 버튼 누를 일도 없이 우리는 캐릭터만 움직여 적들을 요리조리 피해 땅에 떨어진 경험치를 쭉쭉 파기만 하면 됩니다. 레벨
레벨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무기를 고르거나 기존 무기와 스킬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엔 스킬이 휘황찬란해져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아주 난리부르스가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너무나도 많아서 요거 조합하는 재미도 엄청나고 고유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클리어하는 맛까지 있습니다. 3위 포탈2 35만 2천개의 평가 중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벨브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1인칭 퍼즐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포탈건을 쏜 자리에 생기는 포탈을 이용해 공간 이동 퍼즐을 즐길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퍼즐 요소와 메커니즘이 추가돼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냥 퍼즐만 풀 것 같이 생긴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심도 있는 스토리로도 유명한데요. 전작의 주인공 체리 다시 등장해 새로운 캐릭터 휘틀리와 함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싱글 플레이도 재밌지만 호흡으로 플레이했을 때가 엄청 재밌다고 하는데 이 게임 같이 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 사람이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2위 할로우 나이트 35만 5천개의 평가 중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팀체리에서 개발한 메트로베니아 플랫포머 장르의 게임인 할로우 나이트는 쇠퇴해가는 고대 왕국 산성둥지를 배경으로 곤충들로 가득한 세계를 탐험하며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칼 휘두르는 게 전부지만 점점 다양한 스킬과 능력을 습득하면서 강력한 적들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체는 귀여운데 반해 보스 패턴은 하나도 안 귀엽더라고요. 넓고 복잡하게 연결된 맵을 탐험하며 숨겨진 지역과 아이템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이 거대한 맵을 다 넓혔을 때 성취감? 아 말해 뭐해. 특색이 살아있는 지형과 귀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몹 디자인, 우중충하면서 아름다운 색감의 그래픽, 여기에 분위기 있는 사운드까지 더해져서 할로우 나이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컨트롤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그만큼 성취감도 어마어마하다는 거.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할로우 나이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1위 스타듀 밸리 72만 9천개의 평가 중 무려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팀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유명한 게임이죠. 스타듀 밸리는 1인 개발자가 만든 농장 시뮬레이션 RPG로 픽셀 아트 스타일의 따뜻한 그래픽과 자유로운 게임 플레이, 다양한 즐길거리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장을 가꾸고 작물을 수확하며 낚시, 채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벌며 귀농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 인싸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교류하다 보면 친구들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고 결혼까지 쌉 가능이고요. 모험을 위주로 하고 싶다면 모험 위주로 해도 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직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도도 엄청 높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역시 귀농이 답인가? 네, 오늘은 이렇게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받은 게임 탑 20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정도 제 취향을 반영해 리스트업을 한번 해본 건데 압권을 받은 게임 중 여기에 없어서 아쉬운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게임인지 궁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왜 이 게임이 없지? 싶은 게임들, 아니 이게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아니라니 싶은 게임들은 제가 또 다음 시리즈 영상에 모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포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